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9년도 이제 산업기사 2회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자, 8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시설에 대한 그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사실은 이 1번, 2번, 이런 부분 3번까지가 이제 되게 다 따로따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4번이 정답인데, 요 4번은 따로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가용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별적으로 조금 다 다른 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선을 케이블로 사용할 경우 조가용선의 행거를 이제 사용해서 시설하며 행거의 간격이 1m라고 하는데요. 0.5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가공으로 띄우려고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전선을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전선을 가선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전선의 처짐의 정도가 절연전선보다 커지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무언가와 접촉하기가 좋고요. 이제 여기서 말한 다른 무언가라는 건 뭐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차량 내지 전선, 수목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케이블을 가공으로 이래서 띄우질 않는데, 만약에 띄운다면 조건이 있죠. 조가용선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요,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휘감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테이프로 이렇게 휘감아 준다든지 이렇게 행거로 이렇게 이제 지지해 주죠. 그래서 요 조건에서는요, 첫 번째가 행거로 시설한다면 이 행거로 시설 시 그 행거의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 0.5m입니다. 0.5m 이하마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지지할 때 이런 식으로 끈 모양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전기철도도 보면 이렇게 지지해 주잖아요. 행거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철이 막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긁고 가잖아요. 여기를. 그쵸? 요게 조가용선이에요. 요게 전압선이고, 요게 이제 행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거의 간격은 0.5m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조가용선의 굵기를 물어보면요, 그냥 22스퀘어만 기억하시면 돼.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쓰라고 하는데, 뒷부분 갖고 장난을 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22스퀘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선에다가 아연으로 도금을 시켜준 이유는 뭐냐면 물에 대한 부식에 강력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이제 금속 테이프 등의 지지를 받는다면, 금속 테이프, 오래된 문제 이제 철바인드라는 것도 있는데, 혹여 이제 금속 테이프 내지 철바인드의 지지 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0.2m 이하마다가 됩니다.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조가용선은 또 하나가 접지를 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그래서 금속 테이프나 철 바인드 지지의 경우 이제 0.2m 이하마다 지지하죠. 제가 요렇게 그린 거 있죠? 요렇게 그린 거. 요게 철 바인드. 테이프로 휘감아 준 게 요게 이제 이 테이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옳지 않은 거죠. 8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1m가 아니라 이제 0.5m 이하마다 지지하죠. 나머지 얘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82번. 이것도 정말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로에,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 테마 하나밖에 없어. 전선로의 종류가 아닌 걸로 물어보면, 우리 전선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산간이 정답입니다. 이건 없어요. 산간전선로라는 건 없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확인만 해주세요. 전선로의 종류가 아닌 건 산간전선로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83번이 됩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이동전선의 종류로 알맞은 거죠. 자, 83번인데요. 요것은 제가 이제 옥내 배선에
옥내외선의 굵기 및 종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몇 번을 연계해서 풀 거냐면 83번이랑 95번을 제가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요, 최소 전선의 굵기는 바로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전광 표시나 내지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2.5가 아니라 1.5스퀘어 이상입니다. 예, 원래 출퇴 표시라는 말이 붙어 있다가요, 요게 이제 계정을 거듭하면서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 물어보면 그냥 0.75 찍읍시다. 이거는 종류별로 우리가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고압인 경우에는 최소 전선의 굵기는 이 굵기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고압에서 이동전선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동전선. 이 전선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움직일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고압용 뭐가 된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고압 옥내배선으로서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그 전선의 종류를 물어봤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95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압 옥내배선에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인가? 전압은 이제 저압이죠. 옥내배선이에요. 그쵸? 굵기는 아무 조건이 없으면 뭐가 된다? 2.5인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1.5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볼게요. 사용전압이 저압인 그 전로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하다면 누설 전류는 몇 미리암페어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가? 자, 이건 제가 다 지워볼게요. 원래 이건 이제 절연저항과 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연저항, 절연물의 저항이죠. 이 절연저항은 클수록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음에 그 값을 만족해야 돼요. 뭐냐면, 자, 84번이죠. 절연저항이라는 테마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표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압이라고 제가 그냥 해보고요. DC 전압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DC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절연저항이 되겠습니다. 요 표가 올해 이제 2021년도 1회 때 그 기사실기에 나왔으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절연물의 저항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SELV나 그 다음에 PELV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접지냐, 요게 비접지, 그 다음에 접지 방식의 이제 특별 저압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에는 이 DC 시험 전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거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거의 전압을 150V짜리를 이용해갖고, 요건 이제 단위가 볼트입니다. 요건 이제 메가옴. 측정한 절연 저항이 얼마? 이 0.5 메가옴 이상 나와야 돼요. 또 하나가 원래 이제 FELV라는 것도 있는데요. 굳이 제가 보기엔 뭐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고요. 500V 이하인 이러한 회로에서는 DC 시험 전압은 500V짜리 매거를 이용해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 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500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측정코자 하는 이제 이 매거의 전압은 1000V짜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1메가옴 이상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완성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절연물의 이제 절연 저항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써진 부분, 이 부분을 이 메꾸는 문제가 이제 실기에 나온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 조건에서 이제 저희 매거라는 걸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정전을 해야 되는 거죠. 정전이 곤란한 거예요. 이건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주로 이 원인 때문이죠. 지금 이것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죠. 이걸 내렸을 때 다른 게 죽는다든지 내가 계획하고 있던 어떤 그 생산성에 차질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리면은 피해가 커진다 이런 얘기야. 이럴 때는 정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가 매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역으로 뭘 측정하냐면 누설전류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누설전류계로 측정한 누설전류가 얼마 이하가 나오면 1mA 이하가 나오면 위에서 언급한 표의 그 값이 아니더라도 그냥 양호하다라고 저희가 판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저항 측정이 어려울 때 이때의 누설전류는 얼마? 1mA 이하가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85번 다음 중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하여야 하는 그 기준으로 옳은 거죠. 자, 85번인데요. 자, 전력 보안 통신선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계속 요거 하나만 말씀드렸죠. 이제 2개 이상의 급전소 요거 하나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전소라는 건 전력계통의 운용을 지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각 변전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급전소가 되고요. 이들을 총 운용하는 급전소관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기준으로 옳은 거니까 이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개 이상의 급전소 상호관과 이들을 통합 운용하는 이제 급전소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1번이 되겠죠. 1번.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보세요. 나머지는 좀 그닥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86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제외할 경우 그 인장 강도가 3.43kN 이상인 것 또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됩니다. 자, 86번이죠. 요거는 제가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공전선의 굵기다. 자, 첫 번째가 전압별로 한번 다 정리해 봅시다. 400V 이하의 가공전선이라면 애초에 이 전선, 지금 정리해 드리는 전선은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그 전선의 종류가 절연전선이라면 최소 전선의 굵기는 바로 얼마?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이제 그 절연전선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다. 이런 뭐예요? 나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전선인 경우라면 얼마가 된다? 3.2mm가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뭐가 된다? 이 저압까지예요. 이때는 좀 특이한 게 설치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냐면 그 설치되는 위치가 시가지 외냐 시가지냐로 구분하면서요. 시가지 외일 때는 4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일 때는 5mm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5m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개정 전에는 400V 미만이었고 400V 이상 고압까지가 이 조건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특고압이 되는데 요거는 시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가지 외는 물어보질 않아요. 한 번인가 물어봤는데 22스퀘어인데 첫 번째가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100kV 미만이라면 55스퀘어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0kV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100 이상 170kV 이하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을 초과합니다. 자, 170을 초과하면 24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400V 이하고요. 케이블이나 가공전선이죠. 절연전선을 제외한다면 이게 이제 나전선이 되겠죠. 그래서 3.2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그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예. 자, 그 다음 87번 가보자고요.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 그 접지선은 어느 부분의 합성 수지관 또는 2와 등등 이상의 그 절연 요력을 받는 몰드로 덮는 거죠. 네. 자,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자, 다 지워볼게요.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 되겠다. 접지 부분이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 때문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 몇 안 되는, 이제 바뀌지 않은 그 문제니까 접지극 시설 기준은 잘 정리를 해줘야죠. 자, 갑시다. 몇 번이냐면 87번이에요. 네,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다. 네. 자, 우리는 이제 그 접지를 할 때는 전선을 우리가 그냥 대지와 꼴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선을 이제 주상변압기 저희가 2차측 접지를 할 때는요, 항상 한 단자를 전선에 땅에 묻어준 다음에 땅에 그냥 묻는 게 아니라요, 접지 극에다가 연결한 후에 얘를 박아주는 거죠. 뭐 이게 동봉 타입일 수도 있고 판 타입일 수도 있고 메시 타입일 수도 있는 건데, 자, 첫 번째가요. 자, 첫 번째가 접지극은 지하 이제 75cm. 이 접지극은 지하 얼마 75cm 또는 0.75m가 되겠습니다. 0.75m 이상 어떻게 해라? 깊이에 매설해줘. 이런 얘기죠. 요건 단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센치로 나왔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죠. 또는 메타로 나왔을 때. 두 번째가 이 접지도체를요. 이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다면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다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 얼마 0.3m 더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접지선을 묻고자 하는데 이 지지물이요. 이 지지물이 이제 철주나 이제 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접지선을 결과적으로 철주를 따라 시설한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0.75가 아니라 이 묻힌 깊이보다 얼마? 0.3m 더 묻어줘라 이거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금속체와는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금속체와는 얼마 이상 이격해줘라? 이제 이 1m 이상을 이격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묻어주기가 어려우면요 1m 띄워줘갖고 이렇게 이제 이 묻어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접지도체를요 이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뭐로 보호해라?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몰드로 보호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에요.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이게 예전엔 접지선이라고 했다가 이제 접지도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접지선이 어떤 부분부터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몰드로 덮어 보호하냐, 이런 얘기죠. 지하 얼마 0.75m, 그 다음에 지표상 얼마 2m 부분까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88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쓸 얘기가 있으니까요. 지워보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 깊이를 물어봤네요. 네. 자, 몇 번이냐면 88번이죠.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네.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죠. 첫 번째가 직접 매설식, 두 번째가 관로식, 세 번째가 암거식이 됩니다. 예.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나중에 실기에서도 물어보니 준비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로식, 세 번째가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매설식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이제 하나 더 물어보는데, 매설되는 그 위치 자체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이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래요. 이 경우에는 최소 매설 깊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1m 이상입니다. 요게 개정이 돼 갖고요, 1.2였다가 1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직접 매설식은 우리가 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판 후에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걸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이 트라프의 매설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에 해당한다면 기타의 경우는 0.6m가 되겠습니다. 예. 자, 원래 이것도 개정은 개정이죠. 차량, 기타라고 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타라고 이제 저걸 부르고요. 자, 직접 매설식에서는 하나 더 물어봐요. 뭐냐면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구설할 수가 있어.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바로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CD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자, 관로식은요, 관로식은 우리가 얼마 이상 매설해 주냐면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매설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얘도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이때는 0.6m가 되겠습니다. 매설 방법은 똑같은데요, 하나는 트러플을 매설하고 하나는 우리가 관을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이 묻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이 여기 안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암거식은 뭐 물어보질 않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중전선로의 무슨 매설식이다? 이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이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예, 그래서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1번. 자, 그 다음에 89번. 전압의 종배를 구분할 때 직류에서 고압의 범위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같이 한번 지어볼게요. 89번. 전압의 구분이라는 테마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저압이라는 그 범위가 확대됐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자, 우리는 전압은 저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압은 저압으로서 교류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 우리는 직류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교류는 얼마 이하를 말하냐면 1kV 이하의 모든 전압을 우리는 저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촌치킨 기억해. 교촌치킨. 그 다음에 직류는 얼마? 1.5kV 이하가 되면 우리는 이제 저압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요게 이제 600V고요. 요게 750이었다가 이렇게 범위가 확대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초과하는 거죠. 얘네들을 각각 초과하고 그 전압이 7kV 이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얘가 뭐가 된다? 고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kV를 이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고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직류에서의 고압의 범위죠. 그렇죠? 그래서 직류에서 저압은 1.5kV 이하인데 결과적으로 1.5를 초과하고 7kV 이하니까 이렇게 이 말이 된 거는 2번이죠. 2번.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건 언제든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자, 90번.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나전선의 시공 가능 공사예요. 옥내 배선에서 나전선의 시공 가능 공사다.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반드시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지중전선로는 이제 여러분들 실기에 나오니까 이것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예. 자, 봅시다. 90번이죠? 90번. 지중전선로. 옥내 배선의 이제 나전선 시공 가능 공사죠. 이 옥내 배선의 나전선의 시공 가능 공사가 돼요. 자, 옥내 배선의 나전선의 시공 가능 공사. 자, 첫 번째가 무슨 공사가 되냐면 애자 공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버스덕트. 세 번째가 라이팅 덕트. 네 번째가 이제 접촉 전선 등을 이제 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접촉 전선은 우리가 이제 기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차단기에다가 전선을 접속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접촉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복을 제가 벤치로 벗긴 다음에 이렇게 물려서 피스를 박아갖고 고정하죠. 이 접촉 부분 어쩔 수 방법이 없죠. 이 부분은 나선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인데 문제에서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니까 넷 중에 하나죠. 1번 금속 덕트 여기 없죠. 2번 버스 덕트 여기인데 이미 2번에서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91번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모예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철도 또는 그 궤도에 자동차 전용 터널 안에 전선을 시설할 때 저압 전선의 이 굵기를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터널안 전선로라고 했어요. 터널안 전선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터널안 전선로는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얘는 저고압의 전선의 굵기와 높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압일 때는요,
조합일 때는 이 전선의 굵기가 최소 얼마가 된다?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는 건데,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는 요 굵기가 아니라 이제 인장 강도를 물어봤죠. 2.6mm에 대해서는요 2.3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91번은 일단 이건데, 이렇게 주로 물어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높이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마이너스, 이제 여기서 수치에서 이제 0.1을 빼주면요, 단위는 가지 마시고 그냥 숫자에서만 빼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2.5m.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면 이때 그 굵기는 고압일 땐 4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이제 2를 또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는 거 있었죠? 요 터널하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그냥 2.5만 기억하자고 했었죠? 이게 이제 아닌 게 있는데 그게 워낙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게 아니죠. 91번, 일단 요거 물어본 건데, 인장 강도로 이제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2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의 각 호실에 현관 등에는 조명용 백열전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는데요. 몇 분 안에 소등되는가? 자, 92번은요. 타임 스위치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을 말하죠. 이건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제 첫 번째는 호텔이라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었는데, 요번에 요 말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광업 내지 숙박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말이 또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기억을 하자고요. 호텔이라고 주어지거나 아니면 관광업 숙박업일 때 객실의 입구에 설치하는 그 타임 스위치는 몇 분?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설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주택 또는 뭐가 된다? 아파트의 경우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쓴다? 바로 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주택, 아파트가 되겠죠. 몇 분이 된다? 바로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타임 스위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됩니다. 이제 센서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자, 93번이 됩니다. 35kV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이제 시설코자 할 때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몇 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하는가? 이것도 다 지워볼게요.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가 되죠. 싹 지워보자.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다. 자, 몇 번이냐면 93번이 됩니다.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다. 자, 가공전선의 이제 공용 설치는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바로 가공전선과 무슨 전선을 설치하냐면 가공 약전류 전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신선을 말하는 거죠. 밖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 둘을 같이 설치한 걸 공용 설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예전에는 이 부분을 공가라고 불렀는데 공용 설치라고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공 전선의 공용 설치는 35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이 경우는 목주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무조건 제2종 보완공사를 물어보면 특고압 보완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55였다가요 50으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저합선과 약전선을 공용 설치하는 거예요.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75m 이상 이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합선과 약전선을 공용 설치합니다. 여기에 2배를 한 1.5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이제 35kV 이하가 됩니다. 네, 약전선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전선이 누굴 때만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93번에서 지금 이 물어본 부분은 뭐냐면요. 93번에서는 이 몇 종 특구와 보완공사라냐 이거 물어본 거죠. 바로 뭐가 된다? 2종 특구와 보완공사라죠. 가공전선의 바로 공용 설치 테마죠. 전압은 이제 35kV 이하인데요. 그래서 93번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서 뭐 다 걸립니다. 자, 그 다음 94번 345,000V 가공 송전선로를 평지에 건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물어봤죠. 자, 이것도 싹 지워볼게요. 표를 그려야죠.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된다. 94번입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다. 예. 자, 조건을 보면요. 자, 일단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조건. 첫 번째가 저고압입니다. 두 번째가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초랭이죠. 도로를 횡단. 두 번째가 철도를 횡단하고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제 철도를 횡단할 때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인데 저는 그냥 횡단. 그 다음에 위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이든요, 이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는 문제입니다. 예. 철도를 횡단해도 무조건 6.5라고 보시면 돼, 그냥. 이렇게. 자, 횡단보도교인데요. 지표상 이제 저고압일 때는 횡단보도교는 이제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절연전선이다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조건 주어지면 여기 3.5죠. 횡단보도교는 저희가 이제 요 놈은 3.5죠. 절연전선 케이블이면 3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인데요.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5m가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얘가 어떤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으면서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4m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얼마가 된다? 바로 5m 이상이 되죠. 자, 이제 160kV 이하가 됩니다. 이때는 기본 6m인데 문제는 누구라면 산지라고 주어지면 뭐가 된다? 5m가 되죠. 요것도 개정은 개정이죠. 원래는 요게 기준이 6이 그냥 6이 아니었고요. 평지인 경우 6이고 산지인 경우 5다 이렇게 줬는데 그냥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평지라고 줘도 이제 6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60을 초과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초과하는 것이 이제 산지면 5고요. 아니면 6이 됩니다. 예. 단수 곱하기 0.12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 시가지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10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면 특고압 절연전선이다 주어지면 8m가 되겠고요.
자, 이제 35를 초과한다면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파리에이션은 없어요.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요. 34만 5천 볼트고요. 평지에 건설한대요. 송전선을. 도로횡단, 철도횡단은 뭐 횡단보도 얘기 없으니까 지금 기타에 해당하죠.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 언급이 없으면 우린 여기고요. 그러면 지금 3, 4, 5니까 여기 조건에 준하네. 문제에서는 산지가 아니니까 평지라고 줬으니까 이제 6이죠. 산지만 아니면 6이니까. 그러면 단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다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수는 뭐예요? 초과하는 걸 기준으로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시면 돼. 기준이 160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10으로 나눠주면 요게 우리가 흔히 8점 아마 5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단수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절상이 돼서 소수점 올리죠. 19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6에다가 19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19니까 여기에 0.12 두시면요. 얼마가 되냐면 8.28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95번은 아까 했고요. 이제 96번이네요. 마지막 문제죠. 요거는 이제 그 아크 발생하는 기구와의 이격거리인데요. 여기다 좀 지우고 이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96번이죠. 아크 발생 기구와의 이격거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장비가 작동을 하면서 아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장비들은요, 어떤 기타 가연성 물질, 뭐 목재나 벽, 어떤 종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아크에 의해서 화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크 발생 기구와의 이격거리는 고압에서는 얼마 이상 이격한다? 1m 이상. 요거 하나밖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처럼 특고압은 2m인데 하나도 이제 이게 이 특고압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크 발생 기구와 이격거리는 고압의 것은 얼마다? 1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이제 전기산업기사 2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인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죠? 요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본 건데, 조가용선에 대한 시설 기준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다음 중 전선로의 그 종류에 속하지 않은 거. 이제 어쨌든 81번 해야 된다. 82번 이제 이 전선로의 종류가 아닌 건 산간 하나만 기억하자 이거죠. 83번, 95번 해야 됩니다. 자, 84번, 이제 누설 전류는 1mA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단 조건이 있었지, 절연 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죠. 자, 다음 85번, 이제 급전, 이제 2 이상의 급전소인데 이 전력 보안 통신선의 이제 시설 기준이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86번 가공전선의 굵기 해이죠. 87번 접지극의 이제 시설 기준 하셔야 됩니다. 88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해야죠. 89번 전화배종별 해야 되고, 90번 옥내에 나전선 시공 가능 공사를 말하죠. 역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1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세모입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이 부분까지는 욕심은 없지만 제가 정리해드렸던 저압과 고압의 굵기 높이 있었죠.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92번 타임 스위치 하셔야죠. 93번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 있죠. 하셔야 됩니다. 94번 가공전선의 지표선 높이, 95번도 아까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96번 고압의 개폐기에 의한 어떤 또는 개폐기 차단 이런 것들이 작동할 때 우리가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과 가연성 물질과 이격거리 얼마가 된다? 고압만 무조건 1m예요. 이거 하나만 물어봐. 그래서 아크 발생 기구와의 이격거리는 고압의 것은 1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전기산업기사 2회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꼭 봐달라고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